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평소 골프를 즐기는 A씨. 그날도 마찬가지로 골프 연습을 마치고 타석을 빠져나오던 찰나였는데요. 그때 A씨는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옆 타석 뒤쪽으로 걸어가던 중 타석에서 골프 연습을 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골프채에 안면을 가격당한 것입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장기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스윙 연습으로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서 부상을 당했다면 누구의 책임이 클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실제 골프 연습장에서 이런 일이 종종 생긴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피트니스 센터에서도 사실은 사고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원은 이 사고에 대해서 A씨와, 그러니까 사고를 당하신 분이죠. A씨와 골프 연습장 간에 6대4의 비율로 과실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사가 A씨에게 이러한 비율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A씨도 조심을 좀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골프 연습장 이용객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본인도 좀 주의를 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60%의 과실을 부담을 했고, 또 골프 연습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용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고, 골프 연습장에는 타석과 타석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그물망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를 해야 하고, 또 골프 연습을 마친 뒤에 고객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지정 통로를 좀 구분돼 있어서 설치를 해놔야 하는데 이것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운영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법원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책임을 모두 다 시설을 운영한 사람에게만 할 수 없고 나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점. 그래서 60%를 본인의 과실을 또 본 것이죠. 그래서 서로 또 주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연습장을 선택해서 운동을 하실 때 또 이러한 주의 시설들이 다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이제 비용이 좀 저렴한 곳을 찾기는 하지만요. 또 그래도 하면서 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도 유의하면서 시설을 선택해야 될 것도 같습니다. 자,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성인 남녀의 공통된 고민은 바로 노후에 어떻게 잘 살까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노후 대비도 하고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상속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 알아봅니다. 하나은행 신탁트러스트센터 박연정 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하나은행 백년 리빙 트러스트센터의 박현정 팀장입니다. 네. 피부로 많이 느끼시죠? 노후 대비로 신탁팀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시고 있죠? 최근에 정말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신탁팀을 찾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노후 대비를 통해서 본인의 이제 고민거리를 털어놓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부모님의 노후 걱정 때문에 이제 저희 팀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네. 저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제가 치매 올 경우에 저를 어떻게 변호사님께서요? 그럼요. 네. 네. 요새 워낙 깜빡깜빡 많이 해가지고요. 네. 단어가 그렇게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래서 치매가 와서 재산관리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또 사전에 증여를 통해서 어떻게 분배를 한 경우에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금융기관 창구에서 고령의 고객들이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좀 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봅니다. 근데 이럴 네. 때 수천에서 수억 원까지 현금을 또 막 인출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또 한쪽에서는 치매가 의심되는 고객이 오셔가지고 이제 본인 계좌인데 막 달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창구에서는 지급 거절하는 사유도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해 보이신다 이런 그렇죠.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정신이 이게 과연 온전한가 이런 판단이 조금 가능하지 못할 때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전이 부당한 치매를 좀 당하거나
동결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럴 때를 대비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해결책을 미리 좀 정해놓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내용으로 지금 금융기관에 계약을 하는 겁니까? 내가 이럴 경우에 와서 뭐 금전을 청구하면 주지 말아라 이런 내용을 계약을 해놓는 겁니까?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수용이 다 가능하고요. 네. 본인들이 이제 꼭 그 정해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런 판단에서는 이제 금융기관이 조금 더 관여를 해서 네. 지급 동결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본인의 복리에 맞게끔 판단을 해서 이 정도 금액은 본인을 위해 좀 써줘도 되겠다라고 하는 분야도 저희가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사전에 증여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변호사님. 그러다 보니까 재산 분배를 미리 해놨는데 증여받은 자산을 가진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경우도 그렇죠. 좀 있어서 네. 사실 그런 부분도 노후가 좀 대비가 어려운 경우를 네. 많이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이게 치매라는 게 어느 순간 시작이 되는지 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치매가 와서 재산 관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또 내 자녀들이 나를 돌봐줄 건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 뭐 이런 분들이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금융기관 창구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고령의 이제 고객들이 주변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방문을 해요. 음. 그래서 이제 요구하시는 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현금을 좀 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한꺼번에 현금을 인출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현금을 인출하는데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네. 현금으로 달라고 하셔요. 이상하겠네요, 그러면. 네,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제 치매가 굉장히 좀 의심이 되는 고객이 나타나셔서 이제 의사 판단이 과연 될까 이런 판단이 좀 이제 금융기관 직원들이 되다 보니까 본인 계좌이긴 하지만 지급 거절하는 사유도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담소에서도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치매 의심되는 분이 그 남편분이 전 재산을 전부 다 인출해가지고 써버렸다. 네. 그런 사례가 실제로 정말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신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네, 신탁 이제 솔루션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치매 안심 신탁이 이 경우에는 좀 제격일 수 있습니다. 네. 치매 안심 신탁이 이제 운영되는 거를 조금 설명드리면은요. 네. 먼저 이제 고객하고 상담을 좀 충분히 통해서 적정 생활비를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정기적으로 이제 지급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고요. 또 본격적인 치매가 진행될 때가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될 때를 대비해서 이 계약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의료비나 요양비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지급이 될 때가 있을 테니까 네. 그럴 때는 금융기관이 직접 음. 이 비용을 좀 처리하게 해라라고 저희의 이제 계약 지시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또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제 자녀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돈을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게끔 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치매가 걸리신 분이 갑자기 와서 전부 다 인출을 해달라. 이런 사고는 좀 막을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신탁제도를 이용했을 경우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잘 모르는 사람하고 와가지고 뭐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인출해달라. 이런 사고는 이 신탁제도로는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긴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실제 고령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녀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 노후를 이제 좀 깔끔하게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네. 자녀들 입장에서도 봤을 때 이제 주변에 유해 요소가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님의 재산이 침해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신탁을 하시게 되면은 안전한 재산 지킴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들과 좀 떨어져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미리 이렇게 치매 안심 신탁을 이용해 놓고 내가 나중에 이렇게 진행될 때 알아서 의료비와 요양비가 지급되도록 해놓는 제도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사정이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현재 노후 대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습니까? 네, 많은 편입니다. 최근에 상담했던 고객의 경우에는 이제 치매를 대비하는 고객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노후 관리에서 이제 치매뿐 아니라 주변의 치매를
당하는 이제 시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을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고객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에 했었던 고객인데요. 주택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막내딸이 사업 자금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조카 중에 한 명도 공동으로 사업 투자하자 계속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나를 위해서 쓰고 음. 남은 재산이 있다면 그때 가서 이제 자녀들한테 줘라. 음. 이렇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신탁을 이제 하시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되고 이제 자기 재산에 대한 이제 열세와 자물쇠를 동시에 채우는 그런 효과를 발휘했던 거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내 재산은 신탁됐으니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 이러신 거군요. 네, 자기 혼자 결정할 수도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 재산의 열쇠와 자물쇠를 설계한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네요. 네, 네. 네,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상속 절차와 신탁 상속 절차가 좀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금융기관에 꽤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사례를 늘 겪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는 똑같은데 두 가지의 상속 절차는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고령의 고객들이라면은 이제 뭐 사실 고령의 고객이 아니더라도 상속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은 좀 누구나 해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자녀만은 뭐 아무 일이 없다. 그리고 나 죽은 다음에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은 내 가족만은 아무 일이 있어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결정해 놓고 가면 네. 사실 이제 모든 게 해결이 잘 되고요. 네. 그런 생각이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속이라는 것을 미리 이제 준비를 해서 신탁을 해 놓으면은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상속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되어서 이제 특별히 분쟁을 조금 피해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취지이시군요. 네, 노후 네. 관리도 되고 상속도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제 성년 후견 제도를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서 후견인이 이러한 것들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또 그 전에 미리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치매가 지금 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올 것에 대비해서 또 이런 계약을 준비해 놓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하나은행 신탁트러스트센터 박현정 팀장님과 알아봤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곡을 너무 PD님이 잘 골라주셨네요. 김광석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